지금부터 지방소변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멀리 부산 동아대학에서 오신 정무섭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무섭 교수님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함성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많이 지루하실 텐데 저는 진짜 핵심적인 내용만 갖고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국 지역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이 투자가 이루어져서 먹고 살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지역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저는 이제 투자 유치 분야에서 실제로 저도 외국인 투자 유치 일을 하면서 실제 지자체의 기업을 이제 지역으로 투자 유치하는 일을 최근 한 3년 정도까지는 실제 필드에서 기업들 만나보고 이것까지 했었는데요. 오늘 사실 제가 놀란 거는 지역협의회 회장님 중에서 하림 대표님께서 계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림 회장님 정도면 사실 전북에서 최고의 기업이고 그 대기업으로 최근 몇 년 동안에 거의 유일하게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이 전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전북으로서는 큰 그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방향도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은 결국 하림 같은 회사들이 지역에 계속 늘어나고 또는 기존에 있는 하림도 기존에 지금 뭐 몇 조 하던 것이 계속 더 성장해서 2배, 3배, 10배까지 성장할 수가 있다면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저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 발표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의 이런 기업들이 이 투자를 하고 또 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죠.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 투자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되고 기존에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또는 창업 기업이 해서 유니콘 기업 같은 으로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과제를 균형해서 이제 최근에 마무리를 한 과제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가장 핫한 게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해서 유니콘 기업이 뭐냐면 창업한 지 10년 내에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그 기업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숫자 보시면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숫자 중에서 우리나라가 8개로서 지금 이미 5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적지 않은 숫자죠. 근데 앞으로 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유니콘 기업의 숫자가 뭐 어떻게 보면 목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5년 내에 한 20개 이상으로 만약에 확대된다면 그리고 지자체별로 지금 다 계신데 여기 계신 지역 위원장님들께서 각 지역 광역단체별로 이 유니콘 기업 한 개만 만들어도 저는 이 20개가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법적 지원이라든가 저희들 국가적 역량을 모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 방향성이 아닐까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 8개를 보시면 쿠팡, 크랩톤, 게임 회사고 옐로우 모바일, 무한 형제들, 배달의민족 이거는 다 아시죠? 그리고 LNP 코스메틱스 화장품 수출해서 위메프하고 야놀자 이런 온라인 비바리public 토스라는 어플인데 이 모두가 결국 온라인이라는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혁신적인 그 성장을 이룬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에 지방과 수도권 사이의 모바일 환경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역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의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순위로 결정을 하느냐,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 3가지 우선순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기업들 만나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의 사업상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자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에 못 가는 이유로 볼 수도 있는데 인재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대학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쩌면 이 인재 문제는 대학으로 인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사업성 필요성의 문제는 지역에서 어떤 사업 기회가 있는지 발굴을 해주는 걸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누가 더 잘하느냐면 기업이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또는 지역 촉진 이전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그 중심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뭔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핵심으로 모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하림 회장님께서 여기 와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많은 회장님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가버넌스 구조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사업상 필요성 인재 확보 다음에 필요한 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부가 제공해주는 각종 인센티브가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인센티브로서 지금 기존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있죠. 지방이전촉진법에서 주고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 이 혜택들을 좀 파격적으로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 소득세, 법인세, 촉진법에서 보여주는 지금은 현재 7년간 100%, 3년간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상 법인세는 소득이 나와야지 감면해주는 거죠. 근데 기업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당장 내년에 소득이 생길지 안 생길지 법인세를 낼 수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소득이 나와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최장 10년인데 그거를 한 20년에서 50년까지로 확대시키는 것이 당장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임하면서 제가 들었는 얘기 중에 저는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사실 아이디어 낸 건 아닌데 도민연합회에서 주신 아이디어인데 상속세, 정역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인들 만나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상속 정역세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사업 자체를 접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실효세율이 50% 이상으로 지금 상속 정역세가 많기 때문에 기업인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여기에 걸려있는 자금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돈을 예를 들어 지방으로 투자했을 때 감면을 해준다라든가 특단의 혜택을 준다면 그 돈이 지역 투자 자금으로 바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기존의 법인세라든가 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했을 때 일정 부분을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세는 나중에 돌아오는 거지만 상속세는 당장의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촉진의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본 기업가 2세가 기존 가업을 뒤집고 신사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상속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속세 부분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사업상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례를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경남에 이렇게 보면 조선산업도 1위고 항공도 1위, 기계도 상당 부분 많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미 지역별로 광역권으로 놓고 보면 그 지역의 산업 기반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산업 기반들이 점점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꺼져가는 산업 기반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클러스터로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에 계속 수도권 자원을 이전시키는 부분 또는 상속세를 깎아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경쟁력을 높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산업 기반이 어떻게 하면 글로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조선 산업은 세계 1위고요. 항공산업도 카이를 중심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중심에서 문제가 뭐고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 규제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원금이 필요한 건지 인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땅이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그걸 해결하는 이제 협의체가 EDP 기업 가적 발견 과정 Entrepreneurial Discovery Process라는 요 EDP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기업가가 중심이 되는 지역 투자 촉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잘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제일 위에 파이가 있죠. 파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우리가 이미 지역에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그걸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례는 뭐냐면 기존의 정부에서 리빙랩이라든가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정부 지원형 우리 동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유니콘 기업 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게 단지 정부 사업에 의존하는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시장에서 매출을 내고 이윤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또는 세계적 수준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기회로 발전시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서도 결국은 기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수익 모델이 존재하고 지속화되는 사업이 되어야 결국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발전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현재 이미 각 부처에서 지역에 이런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많은 지역 자치단체별로 기관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자원들이 있죠. 근데 왜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효율의 문제가 굉장히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원은 정부에서는 이미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기존 자료들을 받아요. 그래서 해결 방안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많은 자원들이 있고 지역의 그 부처별로도 다 기관들이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저는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지적하고 문제점 개선해야 된다고 말로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그 부회장님들 같은 분들이 중심에 서서 기업인들을 모아가지고 성공 사례 한 건을 지역별로 만들어서 그게 조단위 기업이 됐든 천억짜리 기업이 됐든 하나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하나의 성공 사례로서 떳떳하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하나라도 지자체별로 낼 수만 있다면 그게 저는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정문석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중들의 그 뜻에 아주 부응을 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박수 부탁드립니다.